네, 오늘은요. 야, 빅게스트. 정말 빅게스트. 예,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분은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지금은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진중한 투자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 황현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발전소 대표 황현입니다. 예. 야, 생각발전소. 네. 예, 회사 이름이 생각발전소예요. 생각발전소는 어떤 회사입니까? 생각을 발전시키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그 투자에 대한 생각, 그런 네네. 생각들을 점차 이제 발전시켜 보자. 예, 그래서 발전소와 같이 전력을 좀 만들어 보자.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생각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마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시죠? 예, 그 많이 웃기셨던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예전에 뭐 그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개그 네네. 프로그램이었죠. 개그 콘서트에서 좀 제가 한 네. 10년 넘게 맞아요. 2004년도에 데뷔해서 열심히 활약을 노동을 열심히 했었죠. 예, 뭐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황현우는 왜 여기 나온 걸까요? 뭐 네네. 이런 것도 했었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드렸었죠. 아유, 제가 예.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책에 나왔었고 그 책도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데 비겁한 돈, 네. 다산북소. 예, 그 덕분에 저희 다독다독 채널에 출연이셨고 네네. 그 이후에 한빛비즈입니다. 한빛비즈. 한빛비즈. 예. 죄송합니다. 다산북소 갑자기 왜 나왔지? 한빛비즈에 다음 책은 다산북스에서. 예. 이 방송을 네. 다산북소 편집장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저자들 한 3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요? 예, 다 대박 났잖아요. 뭐 예. 인수에 관한 좋은 조건이 온다면 네, 예.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또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 예. 조사하면 돈 나와라고. 우와. 그냥 네네. 저는 사실 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업계에 있지 않아서 정말 이 투자에 대해서 정말 와. 그냥 친구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나의 생각과 네. 앞으로 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좀 예상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촬영을 하거든요. 그냥 진짜 정말 의식 안 하고 정말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프로에서 훨씬 더 좋은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주식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네네.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합니다. 야, 제가 봐야겠네요. 그럼. 아니 뭐 네. 워낙 부동산계 진짜 거목이시잖아요. 무슨 거목은 아니에요. 저희 저 온라인 선생님이셔서 제가 선생님 예. 거 보면서 막 공부하고 예전에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모든 투자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주식을 투자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코인이나 이런 뭐 가상화폐 쪽도 투자하고 뭐 NFT나 이런 것도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뇌와 눈과 귀를 열고 와.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아예 난 부동산만 할 거야 뭐 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식 하시는 분은 뭐 주식만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저는 모든 투자물 저는 하다못해 이런 시계나 가방마저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시계, 사람이거든요. 가방. 그 어떤 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저는 무조건 그것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시계를 사려면 롤렉스를 사고 가방을 사려면 샤넬을 사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소비에 있어서. 사고 싶은데 안 팔아서 가면 재고가 없고. 그렇죠. 혹시 그 롤렉스나 샤넬을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혹시? 오픈런? 무조건 뛰어야 됩니까? 뛰어야죠.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라고 봅니다. 예, 역시. 그것도 노동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정말 황현희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분은 진짜 다 실전이세요. 말씀하신 게 실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겁한 돈 책 읽어보면서 그랬지만 그냥 배운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신 것들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느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기본 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험한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경험되지 않은 뭔가 허황된 것을 얘기를 해주면은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제가 개그를 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공감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지점을 좋아하고 어떤 거에서 이제 웃음을 느끼고 어떤 거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경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와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들의 공감대는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난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비겁한 돈,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진짜 솔직하자, 뭐 그런 그렇죠. 의미였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사실 책을 첫 문장을 쓰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강님의 소설에 아이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 비가 오려나 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한 문장에 모든 걸 좀 한번 좀 담아보자라는 생각에 3일 동안 책상 위에 앉아서 무슨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쓸까 하다가 네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솔직하게 다 한번 독자한테 털어놔 보자. 이젠 그런 시대가 왔다. 네네. 솔직해지는 시간이 왔다라고 해서 제가 첫 문장을 나는 돈을 좋아한다로 시작을 해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사실 유명인,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에 또 이미지가 또 쇠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흔히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미지는 저 주식하다 망했어요. 저 사업하다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동종표를 사람들이 좀 쉽게 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표현을 많이 하면은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 너무 그런 얘기가 지나치게 방송에서 부각이 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렇죠.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니 당연하잖아요. 내 노동으로 벌었던 맞아요, 이 맞아요.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서 이걸 불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섣불리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이야기 몇 마디 듣고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게 이 시간에도 보셨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하자. 그게 그렇죠. 정말 좀 마음에 들었었고 네. 두 번째가 정말 딴 책에서 안 나오는 얘기. 네. 예, 투자물의 빅사이클을 이해하고 투자의 심을 적용하세요. 네. 왜냐면 대부분 다 고거고거든요. 그렇죠. 예, 망할 때도 고, 흥할 때도 고인데 쉼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큰 의미를 주셨잖아요. 사실 이 책을 관통하는 제일 큰 키워드는 쉼이었어요. 쉼이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 달, 작년 5월 말, 6월 달부터 쓰기 시작해서 한 3개월 만에 쓰고 네. 그게 이제 책이 11월에 이제 출간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역사적인 다 정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작년 6월 달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300포인트 아무튼 최고가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삼성전자도 뭐 96,000원, 98,000원 막 이렇게 가던 네. 시가총액 1위의 주식이 뭐 그렇게 뭐 미국 S&P 500은 말도 못하고 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심지어 뭐 오피스텔부터 네. 해가지고 다 폭등장이었는데 네네. 제가 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는? 약간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쉼이라는 것은 그렇죠. 투자를 일단 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쉼의 영역은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시간과 노동을 써서 월급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내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한 영어 공부는 그건 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그 쉼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쉼을 경제로 풀어야 된다. 그것도 저는 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주식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 할 때도 그렇고 일단 한번 해봐라. 적은 금액을 넣어서 배워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100만 원만 주식에서 잃어도 그날 밤 잠이 안 오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쉰다는 것을 못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나 빼고 다 부자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 빼고. 맞아요. 예. 이게 또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덜컥 제가 이게 마트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뭔가를 사고 싶어해요. 뭔가를 사고 싶어 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계획하지 않은 것들 엄청 많이 사잖아요. 충동 구매죠. 충동 구매. 똑같은 예. 뭐 맥주가 신제품이 나왔네. 과자가 새로 나왔네. 이거 무슨 육포 맛있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마트 가면 막 이것저것 다 사고 필요하지도 않은 뭐 면도 거품까지 막 다 구매를 하는데 와이프가 저를 마트에 안 가. 항상 기대 안 했던 거 사한다고. 맞아요. 예, 혼자 갑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투자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네. 이 마트에 들어온 것처럼 뭐든지 사야 되겠다는 그 충동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참아야 된다. 그걸 쉬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쉼의 중요성을 이제 그런 거에 좀 빗대서 많이 표현을 하죠. 사실 어떤 거를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투자를 기다렸다 쉬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천슬라가 갔어요. 무슨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가 눈앞에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 됐어요. 15억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쉼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락장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뭔가를 사야겠다라고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그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예, 예. 주식하고 코인 네. 얘기를 들으면 한숨부터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보고 남의 기사를 보고 남의 축제를 보고 들어간 투자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그거 주식 사고 부동산 사봤자 네. 그 축제 즐기고 있는 사람들 술값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축제를 즐기고 그들은 집에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책에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정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주식을 다 정리하고 저는 뭐 이런 말씀도 뭐 작년에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올해까지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쉼의 기간입니까? 네, 저는 지금 쉼의 영역으로. 지금 한 분이 지금이 그 시간이냐 물어보셨거든요. 지금이 그 비겁한 지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비겁한 지점을 또 이제 찾기 위한 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장이나 이런 장에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 그렇죠. 멘탈이 일단 무너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우리는 이 장에서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드렸어요. 쉬어야 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쉬고 그 투자에 우리가 올라타잖아요. 말에 타고 있으면 그 말이 달리는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를 예를 들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테슬라가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만 봐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기사만 보고요.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 서울 아파트가 오르기만을 바랍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팩트들이 있고 뉴스거리가 있는데 네네. 솔직히 부정적인 게 더 많은데도 그렇죠. 긍정적 나한테 유리한 것들만 찾는다. 맞습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확증 평양. 그렇습니다. 예. 내가 그 편에 있기 때문에 그 편이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큰 이제 고비를 맞이하면 그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시려면 긴 시간 칼을 갈아서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깊숙이 찔러 넣으셔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깊숙이 찔러내야 된다. 그렇죠. 와, 그 너무 멋있는 기회를 말인 것 보셔야 같아요. 된다. 쉬면서 그 기회를 엿보셔야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 그 기회가 제가 봤을 때 2016년, 17년도에 서울의 부동산 이제 아파트였고 네.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이었거든요. 2017년도부터 네. 가상화폐 시장이었고. 근데 그런 이제 패턴들이 계속 이제 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거 패션에 좀 비유를 많이 했는데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 투자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행이 돌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이 빅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중학교 때 유행하던 거거든요. 약간 힙합스럽게 입는. 그렇죠. 예전에. 예. 근데 전 중학생 때부터 그 옷을 계속 이 주구장창 이것만 입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저는 갑자기 어느 순간 패셔니스타가 돼 있는 거죠. 왜냐? 그러네. 예. 길목을 지켰으니까 가능했더니. 근데 네. 계속 따라갑니다. 유행하는 패션 무슨 뭐 복고 무슨 힙합 막 계속 쫓아가면 이 지점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쫓아간다는 의미는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유튜브 몇 개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 축제의 함성 소리에 같이 편승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에 부동산이 올랐다. 그럼 부동산 가고 또 주식이 올랐다면 주식으로 가고 가상화폐가 또 뭐 몇만 달러 돌파되고 거기 또 따라가고 그럼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절대 그 지점을 만날 수가 없다. 쉬면서 길목을 지키고 얘가 언제건 걸려서 같이 그 주변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이 많다는 건 자발적 기다림이 아니라 타발적 쉼을 하고 계셨던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유동성이니까 현금의 이 환급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집을 오래 소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집값이 상승기에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그냥 파실 줄 모르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포주공 1단지 네. 분양가가 780만 원인데 살다 보니까 65억이 됐어. 이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거기 5억 더 올랐네요. 6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인 다 그래요. 반포주공, 그 옆에 한신, 그 옆에 미성, 그 옆에 압구정 현대, 그 옆에 한양, 저쪽 잠실주공 5단지, 장미 뭐 이런 데 다 그런 케이스. 뭐 이쪽으로는 여의도 시범단지부터 해가지고 이쪽 아파트도 다 그렇고 그 길 건너에는 뭐
또 재건축 아파트 또 있고 그렇죠. 다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길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됐다. 네. 자발적이 아니라 타발적이라도 기다리는 야. 쉬는 그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쉼이 있겠죠. 없으면 진짜 돈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폭발적으로 벌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정말 100% 공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전혀 뭐 아무것도 안 사시나요 혹시? 저는 그 가상화폐는 매달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황현희 펀드라고 당연히 펀드. 아예 만들어서 황현희 펀드의 날로 뭐 매달 말일 날 정해놓고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전 재산을 투자하고 뭐 제가 이제 한 달에 뭐 돈이 뭐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여윳돈으로. 돈을 예 완전한 여윳돈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매달 조금씩 사고 있지 뭐 폭발적으로 뭘 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네. 20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올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여윳돈으로 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고 네. 종목을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시가총액 1, 2위만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네 두 개만 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투자하신다고 네. 솔직히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적립금으로 그렇죠.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예. 오.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화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가상화폐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 게 우리의 화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우리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조개 껍데기랑 그렇죠, 그렇죠. 고기랑 바꿔주고 그게 화폐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뭐 시장에서 뭐 양털이랑 바꿔주고 맞아요. 실제로 아직 문명이 도달하지 못했던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물물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뭐 아마존 이런 데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바닷속에서 진주가 나온다든가 뭐 금을 캤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물물 교환의 수준이었고 그게 화폐였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금을 썼잖아요. 네. 사실 그 종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종이에요. 그 종이에 그냥 인쇄를 어렵게 해서 그렇죠. 이게 돈입니다라고 해서 이 기축통화가 되고 뭐 달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시기가 지나서 우리는 신용카드를 썼단 말이죠. 옛날 신용카드 썼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막 두개가지고 이게 종이 들고 문질러. 맞아. 종이 그래가지고 문질러. 두장 맞아. 한장 띄어서 두장 받고 전표 막 모으고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삼성페이만 쓰거든요, 거의. 저도 그렇죠. 너무 편리해요. 이거만 갖고 다녀. 맞아요. 예,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주식에 뭐 물론 거기도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이 현황이. 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무슨 뭐 포인트인지 이게 진짜 현금인지 자산인지 구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옛날처럼 뭐 감각이. 지갑에 두툼하게 가 있다는 게 돈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체를 안 갖고 다니니까. 맞아. 옛날에 사장님들이 네. 막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진짜 그 집에다 이렇게 던져주는 약간 그런 맛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월급을 한 번도 현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세대라서 감이 좀 없어요. 맞아요. 계좌로 꽂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예. 디지털화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화폐는 계속 변했습니다. 화폐는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화폐는 무엇인가? 분명히 디지털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 화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뭐죠?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뭐 AR, VR 뭐 이런 가상 현실의 이 세계에서도 분명히 활용될 수 있는 화폐가 분명히 가상 화폐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자산에 내 인생에 피해가 안 갈 일부의 자산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봐도 가치가 있다. 투자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투자처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당 1비트코인 정도는 소외되지 그 시장, 그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이 자산 시장, 이 가상화폐가 이제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를 약간 배척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배척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말이 돼? 그 실체가 없는 게 그게 무슨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뇌를 열고 귀를 열고 한번 좀 들어보고 이해도 좀 해보는 뭐 이런 자세도 좀 키워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네. 저도 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꽤 오랫동안 남들 할 때도 안 했다가 최근에 와서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이걸로 돈을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에 그렇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지갑도 한번 만들어 보셔서 여기서 뺐다가 NFT? 저기다 한번 예. 저기다 한번 넣어보고 이런 것도 해봐야 알거든요. 네네. 안 하고 무조건 그걸 왜 해라고 하면은
다음 투자물에 대한 뇌를 닫아놓는 겁니다. 저는 다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누구나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물이다. NFT도 사실 요즘에는 네. 자전거래가 좀 많긴 해요. 사실은 네, 네, 네. 그 뭐 샀다 팔았다 본인 맞아요, 스스로 해서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시장도 분명히 어떤 계약서를 만든다거나 어떤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형성되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네,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 그렇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투자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황윤희 씨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돈 잃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하실 것 같고 무리한 투자 안 아까 합니다. 코인도 여윳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코인을 무조건 묻지마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 차원으로 투자는 미래 가치에 대한 예. 것들로 여윳돈으로 진짜 했으면 좋겠다.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얍삽하게 기회주의자. 비겁하게 비겁하게. 예. 알겠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얄미울 정도로. 예.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네네. 그 얘기 좀 하면서 네. 얘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도 좀 애매하고 애매하죠. 코인도 애매하고 네. 주식도 많이 지금 시장이 안 좋고 그런데 요즘 계속 악재 관련된 뉴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경제 위기 있잖아요. 우리 2008년도나 한국 같은 경우 97년도 IMF 이런 것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20대 젊은이가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누군가는 또 지금이 기회다 맞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하는 반면 이게 진짜 본격적인 위기가 오고 있고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 퍼펙트 스톰이 아직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어떤 포지션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20대 동생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20, 30대 청년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 집값이 몇 % 하락이 되면 네. 그때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완전 반토막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주식을 사야지라는 그 뇌피셜을 돌린단 말이죠. 우리는. 네네. 근데 그냥 아무런 공부 없이 뇌피셜만 돌렸다 그 투자물 절대 못 잡습니다. 그거 못 잡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막 레포트가 나왔어요. 1100까지 간다.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네. 그때부터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데 1600대부터 잡는 사람들이 거의 승리를 했거든요. 결국 1400대까지 갔다가 바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제 좀 지나면 이걸 사야지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단순하게 그렇게 투자 접근했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목표 주가도 본인이 한번 설정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가격도 한번 본인이 지금이 어느 정도가 최저점인지 공부도 해보시고 지금은 쉬면서 경제에 대한 이 패턴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눈을 기르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는 지금 시기여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 아주 빠지고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는 그 다음 투자물도 못 잡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주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느 정도의 뭐 몇 포인트부터 내가 매수를 하겠다 어느 가격대부터 뭐 돈을 10개로 나눠서 분할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이라든가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다음은 무엇인가? 막상 우리가 경제가 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 투자를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러면 경매로 또 넘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부동산 쪽은. 그럼 지금부터 1, 2년 경매 준비를 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매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 권리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다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 뭘 당장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 그 넉놓고 있어야 되는 시장도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꼭 좀 드려요. 이번 시기는 다음 10년을 대비하는 이 사이클을 찾아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이게 진짜 비판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비판만 하고 뭔가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 안 할 거면은 네.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고 이거 못 맞춰요. 경제 맞춰, 위기가 어떻게 맞춰. 올지 갑자기 V자 반등을 시작하죠. 그거 신도 못 맞춥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냥 이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 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버렸을 때 만약 이 금리가 오르면 저쪽에서는 그 대출 받았던 가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건 왜냐 여기를 누르면 이쪽에 올라오는 일이 풍선 효과라고 그렇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맞아요. 그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중국이 호주 석탄을 한번
수입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경유차가. 몇 개로 안 됐어요 그거. 네. 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그런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지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봐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맞추려고 하고. 그거 봐, 내가 말했지. 경제력이 올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이건 V자 반등이야. 그거 봐, 맞았잖아. 야, 내가 석유값 오를 거라고 했지. 그때 석유를 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맞춰봤자 아무 이득될 게 없다. 네, 대응을 잘하는 게 맞아요. 경제에서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거 맞춰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상 주지 않아요. 맞아요. 한마디에 끝내 잘 맞췄네 하고 끝이에요. 그건 내가 아무 투자도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로또라도 사야 로또 당첨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진짜 그걸 맞힌다고 내가 맞췄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끝이잖아 진짜. 그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분이 그봐 내가 그때 사라고 했지. 살 걸, 팔 걸, 말 걸. 이 껄무새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라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샀더라면 야 내가 멋지. 그때 팔았더라면 멋지다. 예. 내가 그때 그걸 했었더라면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하시면 좋겠다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젊잖아요. 그럼요. 뭘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또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2030 분들은 좀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2030 세대는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 말씀도 꼭 많이 드리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노동의 가치. 느끼셔야 된다. 야, 노동의 가치. 제가 이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성동구의 아파트의 가격이 요즘 호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 효과가 20억인데 저희가 거의 100%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이 노동의 가치가 20억 정도는 한다. 여러분 20억 있으시냐 이거죠. 그럼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왔을 때는 그 현금이 아주 빛을 굉장히 밝게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으셔서 막 그런 분들 요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잠깐의 운이 좋아서 약간 이제 주식의 상승을 맛보시고 부동산 상승을 맛보시면 나 이제 전업 투자자 할 거야. 일 그만두고 그러다 그분들 지금 큰 코 다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업 투자를 해서 고정적으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답답하죠 요즘 같은 시기는. 저도 개그맨으로서 그 어렵다는 상위 0.1%가 나머지 99.9%의 돈을 가져오는 그 연예계라는 곳에서 저도 10년 넘게 노동을 통해서 씨름을 모았거든요. 정말 노력하셨잖아요. 예. 너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어쨌든 제가 힘든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이 빛을 발할 시기다. 노동으로서 현금의 흐름을 발생을 시키셔야 된다. 어느 정도 시드가 모일 때까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100% 공감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 이자 소득 뭐 이런 걸로 이제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금 세팅하시는 분들을 이제 봤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월세가 아니라 그 연금 이자를 받는 것들 보니까 1% 1%도 그러니까 맞아요. 1억을 주면은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매달이 아니고 1년에 12개월로 쪼개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만약에 내가 연봉이 한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이제 많게 받으시는 분들 한 1억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억짜리 자산인 거예요. 그럼요. 연봉 1억짜리가. 네, 여러분들 100억 없으면은 그냥 직장 다니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 이거 노동이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저도 누워 있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 노동이라고 보기에는 또 빠숑님 만나 뵈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이렇긴 하지만 저도 방송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KBS에서 생방송 한단 말이에요. 그거 노동이에요. 네, 저는 지금은 노동의 시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럴 때 노동의 가치를 좀 높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또 시기는 투자하면 되는 것들이고 노동할 땐 노동하는 것들이고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답변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기적으로 마지막 날에 코인을 모으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는다. 저 어지러질합니다 사실. 하는데 지금 이제 솔직히 많이 몰리신 분들이 있어요. 20대 분들 중에 거의 올인해서 심지어는 뭐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 정답이 있는 건 알겠지만 결국에 저는 제 주변에 막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코인을 왜 했냐 하면서 코인으로 또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킨 친구들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물려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뭐 그러면서 뭐 코인은 도박이야라고 말씀도 마시는데 도박이 그 자체가 가상화폐 자체가 도박은 아니라 네. 그것 가상화폐 자체를 도박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1000%의 상승률을 노려서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이런 행동은 이게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주의로 그렇죠. 투자를 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항상 경우의 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가상화폐 하락마저도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저도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적립식으로 산 거 이제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끊으면 안 되죠. 네. 당연히 하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던 대로. 그 자산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네.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진짜 비명 소리가 나고 이러죠. 오를 때는 또 환호 소리도 나고 이게 투자.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모든 투자물에 다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힘들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획을 이제 좀 잘 세워 보셔야겠죠. 좀 어느 지점이 이제 바닥 신호인가 이것도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연 가상화폐가 어느 위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기사가 나고 한참 뭐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났다라면은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은 사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고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짜장면을 주지? 비트코인을 주니까. 비트코인으로 그 현금 지급기 가서 뽑았는데 여기 현금이 나온다고? 라고라는 생각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봤더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매달 조금씩 사는 건데 그런 공부가 선행되면은 이런 약간 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요거는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은 노동의 소유를 누리시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유튜브에 보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비겁한 시기, 또 다시 말해서 적절한 시기라고도 하는데 찾아오면 정확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오신 것 같다라고 좀 평가해 주셨네요. 이분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온 시간이 정말 지나고 보면은 이제 기회의 시간인 건 알지만 지나면 알죠. 실제 그 맞이한 그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는 어렵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잖아요. 맞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확신을 하시고 그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걸 여쭤보네요. 이게 부동산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첫 투자를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네. 개그 콘서트 퇴출이 됐어요. 잘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업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제 살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저의 그 무형 자산이 잘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캐릭터 황현희 씨 개그를 하고 칭찬은 들었지만 항상 개그의 패턴이 똑같고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래요. 뭐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 소비자고래 황현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 이런 다 톤이라는 거죠. 덕분에 10년 이상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도 10년 이상 노동 열심히 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네. 시청자가 어느 순간부터 안 웃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 자체도 그때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고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를 몰랐던 거죠. 거기에 매몰돼 있었거든요. 네. 이 직업을 평생 할 줄 알았고 이 돈을 평생 벌 줄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2014년에 퇴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막 그때 막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한 6개월 정도 진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만 있다가 제가 유일하게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 이렇게 일이라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돈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돈. 네. 이 자본, 네네. 이 시드머니는 내가 지금 잘려서 있는데 내가 통장을 열어봤더니 저희 시드머니가 나와요. 그때 노동과 시간력을 써서
창출해낸 이 시드머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내게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걸 누가 가져가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몰래 가져가면 그건 범죄잖아요. 이거는 내가 크게 키울 수 있겠다. 이거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첫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 예. 그래서 원론을 배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공부해야 돼라는 생각이 대학원 가서 이제 원론을 배우다 3학기 만에 휴학을 했죠. 왜냐면 이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때 막 다른 분들은 그 회사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등록금이. 그 지원이 되는 데가 복지 있고, 혜택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가 예. 꼬래요. 네. 저만 생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다 막 유명한 그 금융회사 다니시는 경제대학원이니까 뭐 외국계 회사도 계시고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겠지. 예, 뭐 M&A 하고 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다 해주는데 저만 생돈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끊고 네.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서점으로 달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판에 깔려 있는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뭐 자판에 깔려 있는 책을 다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자판에 깔려 있던 책은 서울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도쿄의 버블 시즌 2가 서울에서 열린다, 뭐 이런 책들이 아주 뭐 그냥 화랑을 이루고 있었던 네 그런 상태였죠. 14년도가 그랬죠. 네. 맞아요. 좀 의아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자판에 깔린 것도 이 책도 한 6개월 전부터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지난 유행을 지금 나온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 뒤에 책꽂이 있는 쪽으로 가서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다 봤죠. 그때 뭐 한 20-30권 정도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뭐 경매로 뭐 부자 되기 뭐 이렇게 해서 막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더니 왜 여기선 이 얘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깔려 있는 유행하는 이 투자물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좀 현 시세를 알아봤죠. 그때 제가 이제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을 때거든요. 예. 가까운 데 살고 있었네. 예. 거의 옆에 계셨을 거예요. 네. 거기가 그때 봤더니 7억, 그러니까 매매가, 그러니까 호가가 7억에서 7억 5천이었고, 근데 전세가 4억 5천에서 5억이었어요. 2억 정도 추천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거의 이 실제 가격 대비 한 80%의 전세가가 육박을 한 거란 말이죠. 네. 70에서 80%까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안 사고 있는 시기구나. 집을 안 사고 떨어질까봐 위험해서 전세 막 그때 당시는 전세 나왔다고 전화만 와도 집 안 보고 계약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냥 집을 안 사는 게 그때는 맞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요는 한번 폭발하면 난리가 나겠구나.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관점과 시선을 바꿔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기는 이제 이 주기별로 좀 이제 시즌이 오는데 그럼 그때를 언제쯤 예상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2016년부터 마음을 바꿔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한번 이 시점부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생각. 왜냐면 수요가 충분하니까. 이제 그 타이밍이 왔다. 10년 주기설도 저는 약간 믿었고 그런 마음을 뭐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뭐 분양도 받고 뭐 갭 투자도 하고 저는 뭐 재개발 투자도 하고 뭐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물을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물로 추론을 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패턴의 투자가 다가올 것인가라는 걸 미리 한번 뇌피셜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자물이랑도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투자물과 밀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가 생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만날 기회가 많아야 여자친구가 생길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관심을 갖고 밀당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야 그 물건들로 하여금 내가 투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저는 재건축 아파트 싸고 해오거든요. 아까도 잠깐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순서로 다 외워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동부천동 뭐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저쪽 뭐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외우는 게 재밌고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잔심을 남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잔심을 남기라. 잔심을 남겨라. 그러니까
이 몸은 뭐 어디 뭐 쉬고 있고 뭘 해도 머릿속은 그 경제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뉴런처럼 연결해 놓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자마자 여쭤봤잖아요. 여기는 월세가 얼마고 몇 평이고 여기는 아파트에 오피스텔 뭐 이런 게 잔심을 남기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동네를 와본 적이 없지만 이런데 이런 오피스텔은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오피스텔이 들어오구나. 그럼 그 옆에는 저쪽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철거하고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직방을 켜서 여기에 가격도 한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경제와 이 끈을 연결해서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기회가 왔을 때는 갈았던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뭔가를 그려보고 밀당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과 반대되는 지점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좀 평상시에도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좀 계속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들으면서 네. 이 황인 대표님이 얼마나 단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걸 느꼈던 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시기를 딱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진짜 선행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베팅을 했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왜냐면은 2013년도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황희 대표님은 2016년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본 거예요. 2년 동안 봤어요. 맞아요. 바닥이 다져지는 걸 본 거고 충분히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고 맞아요.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때 되게 꿈틀꿈틀할 때였는데 2014년은 사실 하락 시즌이었고 약간 꿈틀꿈틀하다가 2015년부터 반등이 좀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또 약간 또 빠졌다 다시 약간 올라가는 약간 했는데 여기서 한번 폭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그 시장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 말에 올라타지 말고 밖에서 제3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저 투자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하고 이제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러네요. 예. 너무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6년, 17년도에 제가 이제 부동산 크라우드라는 팟캐스트 그때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다지고 이때부터는 부동산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때 저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 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년 동안 계속 탐문하고 시세도 알아보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10년도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 하네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 시장도 이제 제가 친한 세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부자는 사실 삶이 뭐 그렇게 이 돈이 현실적으로 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팔 수 없잖아요. 그냥 묶인 거고 또 한동안 갖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이 다이나믹하게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 주식하시는 분은 눈에 띄게 이런 그럼요. 삶이 변하는 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말 듣고 무릎을 탁 치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주식도. 그리고 나서 주식도 못 들어갔어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네. 그때도 또 2년 동안 못 들어가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지 정말 뭐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에요. 막 나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뭐 뛰고 안돼 사면 안돼 네가 좀 돈 벌 시장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뛰어도 부동산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거 잠깐 이거 좀 올라가고 몰라겠다 막 이게 밤새도록 고민하고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막 머리도 책상에다 박고 막 소리도 지르고 비 올 때 뛰어다니고 막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런 비 말씀을 오를 좀 때 드리고 소리 싶어요. 났던 게 황현희 대표님 저였어요. 소리였었구나. 예. 근데 주민들이 조용해 막 그랬던 적도 네네. 있고 황현희 씨 왜 그러세요 그러시는 분들 계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야, 이런 또 좀 또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고파돈에 의하면 이제 시장의 흐름에 편승을 잘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의 이 주식 코인의 대하락장은 이제 들어갈 타임이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계신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올 연말까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오늘도 기사가 난 게 네. 지금 뭐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기사.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유가가 굉장히 상승해서 기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예. 100달러까지 갔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고 지금 또 나토 좀 회의를 또 시작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나토에 참석을 하셨고 가셨죠. 영부인과 함께. 그 중국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국제 정세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전쟁을 시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약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그러면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보다 우리는 대만과 중국 그렇죠. 관계가 또 직격탄이니까. 예. 중국이 TSMC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지금 물가가 역대급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모 방송에 나가서 예.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6.7% 올라갈 거라고. 예. 근데 그거 저 웃겼던 처음 게 봤어요. 뭐냐면, 그 예. 수치를. 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 IMF 이후에 최대 처음이죠. 수치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걸 솔직히 남일을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좀 뜨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감정을 최대한 안 담고 얘기하시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IMF 뭐 약간 서브프라임 모기 지원율로 그쵸, 1,300원대 네. 환율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시대다.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좀 기다릴 생각이다. 네,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계신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합니다. 올 12월까지는 저는 개인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투자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뭐 저를 따라 하신다고 해도 그것도 맞는 투자가 아니까 일반 그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실패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수들의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가 많이 맞아요. 실패를 보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투자법을 분명히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투자 안 할 겁니다. 네. 예, 지금은 현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끌어모으고 있다. 음. 예, 여기저기 현금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경매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있다. 예.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금 다음 사이클에 다음 시즌에 경매가 하나의 또 중요한 투자 시단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하면 돈 나와에서 제가 지금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으러 지금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방송에 나와요? 예, 오. 그것도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경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대출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임장을 다니고 뭐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고 뭐 유치권은 무엇이며 뭐 그 밑에 막 뭐 법정 지상권은 무엇이며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용어만 분들 봐도 많아요. 힘들지. 예, 딱 보는 순간 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고 재밌게 제가 풀어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역시 또 황민희 네. 대표가 하게 되면 또 재밌게 하겠죠. 또. 재밌게 할 겁니다. 유익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하실 거니까 네네. 또 이게 또 생생할 것 같고요. 그 경매를 진짜 여행 가듯이 할 거거든요. 그 지역 맛집 항상 들릴 거고 예. 즐거운 경매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네네. 저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경매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배웠던 거고요. 아, 그러시군요. 크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저희도 이제 여기 임대잖아요. 월세 받고 네네네. 있는 주상께서 저도 좀 사옥을 갖고 싶어 갖고 직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경매가 좀 그래도 저렴하니까 근데 건물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계속 봤었거든요. 네. 자,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용산에 뭐 하나 나왔던데요? 지난주에 네. 그 낙찰됐던 그거 거를- 가셨어요? 아니 그거를 네. 입찰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다 권리 분석 끝나고 거기 사옥 쓰기 딱 좋았어요. 맞아요. 예, 저는 또 좋아하는 위치기도 예, 하고 예, 그게 맞아요. 또 오군의 닭갈비라고 오, 제가 저 좋아하는 자주- 저 대각선을 담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팅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지지난주에 딱 세팅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5명의 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 물건을 딱 찍으면서 예. 뭐 빠시 형님, 뭐 오빠, 형님, 뭐 거기 언니 그 물건 어떠냐고. 그러니까 저는 보고 입찰한다는 있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만 전달해 줬죠.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가기 전날 들어가셨구나. 그 앞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있는데 네. 그 가격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걸 경매를 낙찰받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얼마 쓰셨어요? 네? 혹시 네.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왜냐하면 거기 제가 앞에 임장을 갔는데 네. 왜 저희 집 앞이잖아요. 저희 용산역 쪽에 그쵸, 바로 사니까. 앞에 도보권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 그 뒤에 커피숍도 자주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촬영을 5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쪽 촬영. 그래서 텄다. 이거 무조건 200%까지 나오겠다. 저는 그래서 한 60억까지 예상했거든요. 근데 60억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30억대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0억 중반까지 쓸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그 금액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5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최소한 50억 넘어간다고 맞아요. 판단이 맞아요. 들었고 네. 저한테 5명의 지인이 연락을 올 정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20명이나 30명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원래 꼬마 빌딩은 그 빌딩은 맞아요. 입찰이 10명 이하로 들어오거든요. 금액이 크니까. 그게 또 다 근생이라.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50억 넘어간다고 예상을 했었고 내가 한 44억, 55억 쓰려고 했다가 네.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접었거든요. 아, 접으셨군요. 예. 저도 접었어요. 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왜냐면 이건 분명히 60억 가까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접었는데 용산에 저쪽에 하나 더 나왔던데요. 1층에 약간 그 보신탕집 있고 2층에 네, 뭔지 알겠- 가정 상가주택 같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네. 34억짜리인데 네네. 그 이제 53억에 낙찰이 됐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 됐다는 얘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부잖아요. 재밌어요. 네, 예, 재밌어요. 그래서 예, 예. 그 낙찰되고 하고 나면은 내가 했던 거랑 그것도 맞춰보기도 그렇죠. 하고. 경험상 또 이렇게 예. 좀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쉽게 입찰을 하고. 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의 낙찰 한번 해보시는 그럼요. 것도 방법이 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라면 얼마 쓸 것이다. 막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네. 대출은 이렇게 받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네. 예,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한번 임장도 가서 한번 보시고.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저한테 좀 전하지 마세요. 그거. 야 이게 사람 눈이 다 똑같네요. 저도 그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건물. 그러니까 그게 위에가 다 비어 있어갖고. 용산 전비창 2구역 아니에요 거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가능성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명도도 쉽지 않고 아니, 어렵지 않고 네. 예, 그 선순위가 있긴 하는데 금액이 작아. 그러니까 뭐 인수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였었어요. 거기 또 땅이 저기 그 상가 쪽이어서 예, 그리고 또 그 도로 BTS 쪽이어서. 건물 또 바로 앞에 있어요. 맞아요. 뭘 해도 좋은 건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그렇습니다. 주인분이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차라리 따로 연락해서 나한테 살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전화할까 하다가 저도 예, 지금 현금을 끌어모을 시기다라는 생각하에.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끌어 모아서 그러네요.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경매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경매는 초보거든요. 어. 그래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네, 드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요즘은 개그맨 황현희보다 투자자 황현희로서 더 유명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스에서 기사에서 연예인 생활을 접고 파이어족이 되셨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파이어족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기준이 참 개인마다인데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이제 돈의 흐름이 발생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은 상황을 네.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정의를 내리는 파이어족은 네. 저는 약간 다른 게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파이어족이다. 그렇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아예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재밌잖아요. 또 그쵸. 일이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 그렇죠. 정말 재밌죠.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아예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경제적 자유다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아예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개그를 짜는 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예. 그거 저도 이제 신방과 나왔고 선배들이 너무 아직도 힘들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는데 그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아이디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열심히 진짜 목숨 걸고 쥐어짜서 했는데 그렇죠. 선정이 안 되면 그냥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에 아웃되는 거예요. 실업자 되는 출연료도 거예요. 못 받고. 예, 출연료도 뭐 한 60, 옛날에는 아예 못 받는데 요즘 한 60%까지, 뭐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만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공간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새 코너가 들어오면 누군가 하나 나가야 돼요. 되고 그렇죠. 이게 자유 경쟁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뭐 흔히 말해서 빡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되게 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내 개그를 보여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지만 그 기타 외적인 이 시스템들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엉덩이로 개그를 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엉덩이에 의자를 오래 붙이고 앉아있고 아이디어 회의를 오래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아이디어는 절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그렇게 힘들게 머리를 싸매 그러니까 물론 개그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머리를 싸매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피한다. 나 지방에 행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뭔가 고되게 노동을 하는 건 아예 안 한다. 그리고 저는 예능을 참 잘 못해요. 왜냐면 좀 낯설고 제가 좀 낯가림도 심하고 근데 막 그런 데 나가면 미치겠는 거야. 스타골든벨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세 바퀴 뭐 이런 떼샷 예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그 정말 최정상급의 연예인분들에서 웃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뭐 저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사람이 3명 안쪽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때로해서 그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끊고 들어가서 내가 그 기로 이겨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들어와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게 저에게는 경제적 자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파이어족인지 아닌지 이걸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잖아요.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야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적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우 지금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 그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서 그런데 그냥 애가 자라나는 모습을 그냥 온전히 지켜볼 수 있고 주말마다 어디 맨날 뭐 어디 수영장 가고 놀러 가고 저희가 한강 여기 물빛 광장 같은데 자주 가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 공짜니까 돈 들 것도 없고 그래서 네. 근데 자주 애기랑 자전거 타고 거기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 동네 유치원 뭐 약간 집 앞에 유치원 뭐 이리 가서 너무 행복하죠. 그런 거 보면은. 왜냐면 거의 내가 직장인이었고 만약 제가 개그를 했다면 얘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야 되고 얘가 자면 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커 있고 뭐 그럼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예, 온전히 내 시간을 내가 마음껏 쓰는 것, 나를 위해 마음껏 쓰는 것, 그게 경제적 자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 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참 너무 좋잖아요. 네. 갑자기 오늘 강릉중 가야겠는데 오늘 가서 회 좀 먹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들 그 너무 좋죠. 그런 상황들 마주하면. 예. 너무 멋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데 가서 또 경제에 대한 공부를 또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사 보면서 머릿속으로 받아보는 사람도 굴려보고 이렇게 하고 그게 쉬는 것도 저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 저는 예. 100% 공감하는 게 이게 쉬어줘야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예, 맞아요. 예, 뇌가 쉬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예, 맞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는 참신한 안 아이디어는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 회의 하자 해서 머리 싸매고 이 나와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잠깐 화장실 갈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전환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아, 봐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일이라서 개그 콘서트 그거 지금 뭐 하시는.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죠. 사실 네. 가진 거에 비해서. 예.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굉장히 큰 성공하신 거니까. 아유, 동기들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동기, 그러니까 뭐 제 동기가 뭐 안영미, 뭐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강유미, 뭐 옛날 안호봉, 뭐 김대범 씨 대박이 뭐 다 떠가지고. 근데 아까 뭐 김대범 씨 좀 챙겨주시지 뭐 이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예, 그런 댓글이 올랐던데. 아 제가 팟캐스트.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도 대범이 형이 오페 살아요. 여기 김대범 씨가 여기 영등포 오피스텔 살아요. 옆에 저기 여기 SK 거? 저기 바로 앞에 그. 대우 거? 아니면 뭐? 근데 이게 장소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개인 시장 정보라. 그쪽에 살아서 안 그래도 그거 제가 형 나 오다 보니까 여기하고 찍어서 아까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같이 팟캐스트를 해서 워낙 친하고 저랑 같이 개그맨 시험도 보고 같이 좀 이렇게 많이 개그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친한 형인데 친구 같은 사람인데 제가 너무 요즘 투자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범형 좀 챙겨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얼마 전에 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개인 유튜브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잘하고 있고 군인 예. 나오고 콘셉트 나오고 그리고 챙겨준다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예. 다 그 사람을 예. 어떻게 챙겨줍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형님인데.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안 됩니다. 그릇부터 키우고라고 얘기를. 저는 말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 해주다가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네. 좀 안 됐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집에 가거든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어하는데 얘기하는 건 그건 잔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그거는 예, 안 해주는 게 맞다 그거는. 네. 그리고 그 사람 본연의 그 모습 자체를 친하게 즐겁게 지내면 된다. 예,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예. 아무튼 뭐그 팟캐스트 보셨나 봐요. 대범이 형좀 챙겨서 서 있는 거 보니까. 못 들으면 얘기해주면 안 돼요. 괜히 싸움 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얘기해줘봤자. 알겠습니다. 예. 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하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보는데 네. 장본분들이
인생 선보로서 20대에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거, 30대에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거,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20대에는 일단은 몸값을 키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몸값을 키운다? 20대에는 무조건 시드머니를 키워야 되는 시기다. 내가 부모님한테 뭐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파트를 물려받지 않는 이상 이게 뭐 수저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사다리가 끊겼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는 시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20대, 30대 분들은 무조건 시드를 먼저 모으시고 시드를 모으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저 나이 때 거기 매몰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1에 매몰돼 있어요. 2008년도에 연예대상에서 상은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는 것도 모르고 지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20대 30대 분들 지금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을. 그렇죠. 이 대단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부자가 누구다? 시간이 많은. 시간을 마음껏 쓰는 분. 근데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들은 20, 30대다. 그래서 저는 20, 30대 분들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보내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과 네. 애플 주식을 산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했단 말이죠. 과연 시간은 어떻게 쓰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졌단 말이죠. 네. 2013년에 테슬라 차를 샀던 사람과 2013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샀던 사람 역시 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시간은 재화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란 말 있잖아요. 진짜 시간은 뭐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시간은 금이다라고 우리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화다. 공평한 재화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그 시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20, 30대다. 야, 이 시간을 정말 막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쓰셔야 돼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시고요. 네. 시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망상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 말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든 투자해 보시고, 뭐든 도전해 보시고, 뭐든 사 보시고, 뭐든 공부해 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릴 질문들은 다 드렸고요.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황현희한테 삶의 원칙이란, 경제 원칙이란 뭘까요? 원칙. 뭐 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습니다. 저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정도. 예.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약간 뭐 이게 잔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경제는 철저하게 정도를 지키고 시간을 써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공부한 만큼 나한테 오는 것이 경제다. 와. 서울대 가려고 12년을 쓸 게 아니라 100억을 벌기 위해서도 12년의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이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서울대 가는 시간만큼 투자에 공부한다고 하면은 투자로 성공하지 못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장담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일확천금을 네. 노리시죠. 6개월 만에 2배의 수익을 나기를 원하시지. 뭐 6개월까지만 해도 좋은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2배를 맞아요. 벌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요즘에 서울대보다 100억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더 상위 개념은 예. 아니 이거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너 서울대 갈래 100억 벌려면 네. 100억 벌래라고 많이 당연히 얘기해요. 그렇죠. 건물주 될래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12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정도. 예, 정도. 정말 저도 굉장히 경청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1시간 동안 좀 진중하면서도 또 재밌었고 위트도 넘치면서 내용이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네. 그때 좀 웃겨야 되는 것이 아니면 이게 진지하게 가는 게 맞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고민되는데. 네, 흐뭇한 미소를 보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예. 네, 파쇼의 경제원칙 오늘 17번째 시간 황현희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했고요. 파쇼의 경제원칙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은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일요일 오후 5시 재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밌고 훌륭한 분 모시고 또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